안녕하십니까. 바른 북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성아가 또 소리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일당 독재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성아 헛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가 철강제나 시멘트 그리고 방역 설비 등을 중국에서 몰래 수입하려고 중국 투자자를 신의주 세관을 통해서 끌어들였는데 김정은 위원장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중국 투자자를 끌어들인 무역일꾼은 처형됐고 중국 사업가는 현재까지 억류 중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주성아가 고향을 떠나온 지 너무나 오래돼서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철강석이 무진장하게 묻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죠. 주성아의 고향이 청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성아의 고향이 청진이라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주성아의 고향 청진에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청진제강연합기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철소에 공급되는 정광은 저희 고향인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광산에서 나갑니다. 무산광산부터 주성아의 고향인 청진시 송평구에 있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까지 98km에 달하는 대형 장거리 정광수송관에 들어져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장 긴 정광수송관입니다. 북한에서는 정광관수송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 이름도 관수송 직장입니다. 여기서 정광관수송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정광을 날아가는지, 광산에서 발파를 해서 광석을 골라서 낙강정에 갖다 몰아익게 되면 낙강정에서 파쇄를 해서 중쇄, 조쇄 이런 성광을 거치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는 가루가 됩니다. 이렇게 성광을 거친 가루 상태의 철정광을 정광수송관을 통해서 물과 함께 김책제철소까지 수송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정광관수송 공정은 전처리 공정, 그 다음 앞송 공정, 그리고 후처리 공정, 이렇게 세 가지 공정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전처리 공정은 수송하려는 정광이 알국기를 먼저 일정하게 보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크고 작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국기를 일정하게 보장하는 사별 분급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그리고 또 일정한 물정광 농도를 보장해야 되죠. 그걸 보고 교반 공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수송관이 부식을 막고 또 압력 손실을 낮추는 시약 첨가 공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공정에서는 정광이 알국기를 일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진동사별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흔들면서 하는 거. 진동사별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정광을 선별하고요. 이렇게 선별된 정광을 수송관으로 나르는데 필요한 일정량의 물을 공급해주는 수력분급기. 그러니까 물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양을 공급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수력분급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광과 물을 또 섞는 교반기가 또 있어야 되죠. 섞어야 되니까. 우리 밀가루 반죽 하듯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를 전처리 직장에서 진행하는 일입니다. 다음 공정은 압송 공정입니다. 압송 공정은 뭐냐면 전처리 공정에서 만든 정광 플러스 물, 이 혼합물을 펌프로 쏴서 수송관으로 쏴줍니다. 이 공정은 왕복식 펌프와 수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저 조작 발버들, 유량, 압력 등을 재고 조절하는 계층 및 각종 이런 수단들이 있습니다. 후처리 공정은 관으로 운반되어 온 정광 물 혼합물에서 물기를 빼는 작업을 수행하는 이런 공정을 보고 말합니다. 이 공정에서는 탈수하고 여가시설들이 이용되죠. 정광관수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광 플러스 물 혼합물이 흐름 속도와 농도를 과학적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무산광산에서부터 주성아의 고향인 청진시 송평구에 있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까지는 98km에 달하거든요. 그 거리를 수송관으로 정광을 나르기 위해서는 2개의 중계 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무산에서 청진까지 나가려면 해발 914m의 자유령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령 아래에 무산군 자유리 쪽에 중계 펌프장이 하나 있고, 영을 넘어간 다음에 부령군 쪽에 중계 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영 아래에서 영 정점까지 올리 쏴주는 거죠. 그러면 정점에서 또 쫙 내려가고요. 사진은 무산군 자유리 쪽에 있는 정광 중계 펌프장입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희미하게 직선으로 묻혀진 정광 수송관, 그리고 성천수를 건너가는 노출된 정광 수송관이 보이시죠. 개울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광 수송관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개울물 위에. 그 외에 대부분 구역들은 다 땅에 묻거든요. 우리 고장은 추운 고장이니까
겨울에 동파를 입기 때문입니다. 정강을 싸주는 수송관은 직경이 그저 한 20이 좀 넘습니다.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정강 수송관이. 그런데 외부로 볼 때는 완전히 큽니다. 그 안에 그 관이 들어가 있고 그 외부는 유리솜으로 다 이렇게 둘러져 있거든요. 동파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또 위를 흙으로 덮었죠. 이 수송관이 1976년경에 건설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철판은 나올 때 이렇게 말려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철판을 펴서 다시 재간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을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을 말고 용접을 하는 거죠, 쭉. 원래 그렇게 그 수송관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정말 자재와 노력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겠나? 우리가 쉽게. 그래서 철판을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달팽이처럼 말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철판을 뽑는 겁니다. 이게 쭉 뽑게 되면 나선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선형으로 나오게 되면 그걸 이렇게 용접을 쫙 돌리면서 했죠. 그렇게 하니까 훨씬 시간을 단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강 수송관을 보게 되면 나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나선형으로 된 정강 수송관을 용접을 하고 거기에다 유리솜을 씌우고 그 겉을 또 철판으로 덮는 거죠. 이렇게 정강 수송관 용접을 다 끝냈으면 수송관이 동파되지 않게 흙으로 덮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인민들이 동원돼서 흙으로 정강 수송관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놓고 북에서는 사회적 노동, 사회노동이라고 말하고 있고 남한에서는 강제노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제노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화물열차로도 정강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김책 제철소까지 지나가는 정강 수송열차는 하루에 6번 정도 청진으로 나가거든요. 한 개 편성이 한 6개 차량 정도 됩니다. 한 차량은 60톤짜리 차량이고요. 그러면 한 번에 나가는 정강이 한 360톤 정도 나간다는 거죠. 이런 게 하루에 6번 나가니까 하루에 2160톤 정도가 청진으로 나갑니다. 제철소로. 그리고 또 정강 수송관으로 운반하는 정강은 제가 지금 시간당 얼마나 가든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것도 양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돌리니까요, 그거. 그건 멈추면 안 되거든요. 멈추면 겨울 같은 데는 이게 똥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전기를 공급해서 무조건 정강을 흘려버리거든요. 그리고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북에서 주체철을 연구한 기업소입니다. 콕스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강제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경북도는 이제 무산광산, 그리고 뭐 탄광기계 공장, 탄광, 그리고 제철소, 제강소 이런 큰 공장 기업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업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되는 전기 문제를 풀자고 을왕천 발전소를 건설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승환은 건설에 필요한 철강제를 수입하려고 코로나 때문에 차단한 국경을 열었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지붕용 철판, 조립식 건물 벽체에 사용하는 샌드위치 패널, 이런 철판들을 들여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런 철판들을 들여오는 이유는 철판 도색에들은 연화매를 수입해서 도색하기보다는 중국에서 사들여오는 게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생산하는 철판의 경우에는 압연기에 공급되는 전기 주파수가 일정하지 못하거든요. 전기 주파수가 고르지 못하니까 철판의 두께가 일정하지 못한 그런 결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들여오는 길을 택하기도 하죠. 그런데 건설에 소요되는 철근을 비롯한 이런 철강제 수요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성가가 뭐 북한에서 국가대상 건설을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는 시멘트, 이 시멘트를 생산하는 공업을 북한에서는 건재공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건재공업은 건설 생산 과정에서 노동 대상으로 사용되는 시멘트, 벽돌, 기와, 석회, 유리, 목재, 본재, 건설용 도료, 그리고 각종 관, 철골, 골재 이런 여러 가지 건설 자재, 그리고 또 조립 부재 및 부품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업 부분을 말합니다. 건재공업은 원료와 자재의 성질에 따라서 다시 시멘트, 석회, 벽돌, 기와, 타일 등을 생산하는 건설자기와 유리 등을 생산하는 요업 건재 부분과 화강석과 대리석 등 이런 지하자원을 채굴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가공하는 석재 생산 부분, 그리고 금속공업, 화학공업, 임업 부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원료와 부산물들을 가공하는 금속건재, 화학건재, 목재건재 생산 부문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북한에서는 건재 공업 중에서도
시멘트, 금속건재, 화학건재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그것도 이를 위해서 원래 있던 공장들의 설비들을 현대화하고 정비 확장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공장들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또 중앙의 대규모 공장과 지방의 중소규모 공장들이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그런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가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는 시멘트의 기본 원료는 석회석, 석탄, 석고, 철, 슬라그, 규석 이런 겁니다. 이 모든 원료들은 북한에 무진장합니다. 석회석의 경우에는 1천억 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한반도 전체 매장량의 9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도마다 적어서 수만 톤에서부터 수백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는 시멘트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제가 북에 있을 때 시멘트 공장 건설 돌격대 대장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게 1만 톤 기지였습니다. 우리 무산군에서만 생산하는 시멘트였거든요. 평양시 주변에만 해도 상원 시멘트 공장, 그리고 또 숭모리 시멘트 공장, 그리고 순천 시멘트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들은 연간 생산량이 100만 톤, 200만 톤씩 갑니다. 국가가 건설하는 대상물들은 국가계획에 맞물려서 짓는 건물들이거든요. 이런 건설들은 국가대상건설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부문들에서 국가대상건설 부문에서 필요되는 자재, 원료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의 경우에는 전기를 끊게 되면 소송도를 비롯한 생산 설비들이 멈추게 되죠. 멈추게 되면 그 원료들이 다 굳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원료를 한마하고 정대를 가지고 들어가서 사람이 인력으로 다 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장 기업소들이 공급되는 전기는 끊어도 시멘트 공장, 제철소, 제강소, 닭공장, 오리공장 이런 데 공급되는 전기는 절대로 끊지 않습니다. 이건 고난행군 시계도 안 끊었습니다. 닭공장, 오리공장 전기는 왜 안 끊냐면 이 전기를 끊어버리게 되면 부화기 안에 들어가 있던 알들이 모두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닭공장, 오리공장 여기도 전기를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공장은 전기 외에는 멈출 일이 없거든요. 석회석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공장 뒷산에서 채취해서 실어 내려오거든요. 석회석 공급이 끊길 일은 없는 거고 석회석을 구울 소속로에 필요한 석탄의 경우에도 중국에 수출할 정도 아닙니까? 석탄을.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의 그 소속로에 필요한 석탄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중국에서 시멘트를 수입해 들여다가 건설을 진행하는 그런 단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국가대상 건설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공장들에서 계획이 없으니까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에는 중국에서 시멘트를 수입해 드려죠.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를 공급받게 되면 국가계획에 물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건 제일 웃기는 문제들이던데 북한에서 중국이 돈 많은 기업가에게 시멘트 강제 방역 설비 이런 걸 부탁하고 교역이 시작되면 이권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북한은 경제 제재 받는 국가입니다. 돈 많은 중국 기업가일수록 미국이 경제 제재를 받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가가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관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주성남한 말 맞다나 신의주 세관을 통과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관 통과하게 되면 통행검사소를 통과해야 됩니다. 통행검사소는 국가보위성 소속이거든요. 세관 통과하게 되면 국가보위성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북한이 국가보위성은 최고 지도자의 지시만 받지 다른 사람들의 지시는 귀뚱으로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국가보위성에 맡기는 거죠. 최고 지도자가 국경을 봉쇄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경으로 밀수와 밀국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관계부문 일꾼들한테 책임을 물었죠. 이 남한으로 말하면 숙청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별적 간부가 지시한다고 해서 국가보위성 통행검사소가 문을 열었었다는 겁니다. 이 정말 말 같은 소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남한에 와보니까 북한 담당하는 기자들은 정말 수월하겠더라고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소설을 마음껏 써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적에 대한 가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이적행위입니다. 전시 같으면 군사법정에서 해야 됩니다. 북에 대한 가장 바른 북소리, 정북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